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그래서 수동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단위는 모듈 교재를 보면 CNC 밀링 머시닝 센터 가공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그래서 두산기계 종합기계에서 만든 여기 있는 MCT 매뉴얼과 그리고 두산 머시닝 센터 프로그래밍 요거서 참고 자료를 치코드는 여기 있는 거를 좀 활용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는 저희는 정품이 싱코 에디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싱코 에디터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도면 분석하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관련 자료 도면은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도면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큐넷에서 공개 자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에서 자격증 시험 관련 도면이에요. 공개 문제를 큐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니까 첫 번째 과제가 수동 프로그래밍 하는 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이게 5번 도면이고 5-1입니다. 그래서 2번 도면은 이쪽 부분. 자, 여기는 공작물을 뒤집어 가지고 5-2번 도면을 보면 3차원 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참고로 수동 프로그램이니까 모듈 교재에서 이 부분은 작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면을 좀 치수를 수정을 하는데요. 재료 T가 28T인데 요거를 20T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먼저 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평면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절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절단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선의 방향 화살표 앞에서 바라보고 해서 섹션 A-A 단면 그래서 섹션 A-A 단면도가 있어요. 앞에서 바라보는 정면에서 바라본 단면도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본 단면도가 있고요. 이 단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가운데 홀의 깊이 그 다음에 외곽 작업할 때 깊이 그 다음에 내측 가공을 할 때 포켓 가공할 때 깊이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도면 분석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모델 사이즈 확인할게요. 전체 치수. 자, 지금은 하는 것은 도면 분석입니다. 도면 분석. 첫 번째 도면 분석. 그 중에서 전체 치수.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70 곱하기 70 곱하기 20. 그래서 가로가 X축이고요. 세로가 Y축. 높이가 Z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소재, 사이즈. 참고로 이건 자격증 도면이지만은 그래서 자격증 도면이지만은 그래서 자격증 기준으로 좀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계실에서 실습을 하는 그 기준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소재는 얘를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는 소재는 알루미늄 6061로 작업을 해요. 근데 저희는 어떤 거로 할 거냐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아닌 ABS 해서 ABS 소재로 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면 하나 선택해서 실제 가공도 할 거예요. 그래서 ABS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 여율을 사이즈 여율은 5mm 여율. 그래서 소재 사이즈는 여유 5mm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재 사이즈는 75 곱하기 75 곱하기 25입니다. 자격증에서는 치수는 각 작업 전체 맞춰 놓고요. 70에 70에 28T 맞춰 놓고 그런 다음에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머시닝 센터는 이제 각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각 작업을 따로 안 하고요. 그래서 머시닝 센터에서 요게 외곽 사이즈도 확인하고 그래서 자격증에보다 조금 더 작업을 더 공정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소재 여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소재 사이즈는 가상선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잘 안 보일라나? 그린색이어서 색상을 좀 눈에 잘 띄는 빨간색으로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X축 방향에서 자, 원점은 요게 좌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원점 기호입니다. 요거 기호가 원점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원점 기호입니다. 그래서 Z축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면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모델의 상단에 보면 이쪽에 자, 여기를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델의 상면 여기를 원점으로 할 거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원점, 모델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잡고요. 여기는 프로그램 원점, 그리고 공작물 좌표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 자, 그러면 여기 공작물 소재에서부터 요게 거리가 해서 5mm 여유 중에서 2.5, 그 다음에 여기도 2.5, 그 다음에 외곽에서부터 2.5,
그래서 2.5. 그래서 외곽을 가공을 해서 엔드밀로 가공해서 70에 70짜리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요거를 20T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재 사이즈는 75에 75. 그러면 편측에 2.5 여유가 있고요. 이것도 외곽을 엔드밀로 가공해서 날려줄 겁니다. 그래서 외곽을 날려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섹션도 정면에서 바라보는 섹션도를 보니까, 자, 여기서 소재 여유는 5mm 드니까 이 소재 두께는 25T예요. 그래서 25T.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상단에 이 부분에 여유는 얼마로 할 거냐면요. 0.5mm로 할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2.5, 여기도 2.5가 되고요. 바닥에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5가 됩니다. 바닥엔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이유는, 자, 요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고정 방법에서 고정 방법에서 바이스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바이스를 이용해서 얘를 가공을 할 겁니다. 바이스를 이용해서 공작물을 고정한 다음에 가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작물 물림량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작물 물림량을 얼마로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색상을 조금 바꿀게요. 4.5 중에서 공작물 물림을 자, 여기서 여기를 3mm 물림으로 할게요. 그래서 공작물 물림량 3mm.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러면 4.5에서 여기에 나머지 있는 부분이 1.5입니다. 엔드밀을 외곽 돌릴 때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오면 나중에 여기에 5mm를 날렸을 때 20T를 맞춰야 된다. 근데 가공할 때 공차를 감안해서 작업을 할 때 외곽 돌릴 때 한 0.5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1mm가 남고요. 엔드밀은 바깥에 0.5 더 내려오면서 외곽을 돌려줄 거고요. 그러면 1mm가 해서 충돌 도피. 자, 엔드밀이 외곽을 돌 때 색상은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공구 엔드밀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외곽을 돌 때 0.5 살짝 내려오고, 아래쪽으로 0.5 내려오고, 그러면 이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이스 간격이 1mm가 되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바이스랑 엔드밀, 공구랑 충돌 방지. 그래서 공구랑 바이스랑 그래서 충돌 도피입니다. 그래서 도피가 1mm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 그래서 기계실에 올라가서 머시닝 센터에서 공작물을 세팅할 때
여기서부터 안쪽 2.5mm 더 옮겨서 원점 잡고 여기서 세팅이 이루어져요. 아큐센터를 이용해서 여기 세팅하고 여기 세팅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기준점 잡아서 2.5 올려놓고 옮겨놓고 원점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Z축은 위에다가 세팅, 하이트 프리세터로 올려놓고 그래서 100mm짜리가 있어요. 여기서 세팅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기준점에서 잡고 0.5 내린 상태에서 원점을 잡을 거예요. 요거는 실습실에서 아큐센터로 해서 공작물 좌표기 설정하는 것은 그때 하기라고요.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단 원점 위치가 소재에서부터 외곽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 상단에서 0.5mm 낮은 위치를 공작물 좌표계 설정. 그래서 원점은 그래서 공작물 좌표계 설정은 G54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를 프로그램 원점으로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모듈 교재를 볼게요. 쭉 아래쪽으로 내려서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바이스가 되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머시닝 센터 테이블 화면이 안 나오는데. 화면이 안 나와요? 주면이 안 나와요. 이게요? 네. 주면이 그것만 나와요. 도면. 왜 도면만 나오지? 왜 바꿨는데? 주면. 잠시만 제가 동그라미 있어요? 끄면 하면 이러면요. 안 나와요. 얘지? 주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이거 인터넷이 약간 끊기나?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잘 나와요. 중간에 신호가 약간 끊겼나 보다. 인터넷이 지금 약간 불안한가 본데요, 아직. 자, 그러면 요게 볼게요. 자, 얘가 테이블이 되고요. 머시닝 센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이스. 얘가 바이스요. 공작물 요소 여기에 보면 패러럴 블록 그래서 패러럴 블록 그냥 평행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패러럴 블록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가공할 소재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에다 올려놓고 작업을 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까 물림약 여기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우리는 ABS를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가 25T 그래서 25T가 되고요. 그래서 바이스 여기 이제 바이스 쪼가 되고요. 그래서 바이스 쪼 높이 높이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스의 쪼 높이가 50mm다. 그러면 3mm 물려야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패러럴 블록인데 얘가 T를 몇 T로 하면 돼요? 47T짜리 가지고 밑에 받쳐주면 돼요.
평행대 받쳐주고, 그러면 여기에 깊이가 해서 물림이 3mm가 되겠죠. 그래서 평행대 높이가 47t. 그래서 물림 3mm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평행대를 하면 도면상에서 보면 탭이 관통이에요.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드릴 공구가 좀 어두워서 컬러를 밝은 거. 그래서 드릴 공구가 얘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평행대를 사용하는 거면 얘가 있음으로 해서 중간에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겨가지고 공구가 아래에 내려와도 충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탭도 가공하고 도면에 보면 관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세팅하고 해서 설치는 머시닝 센터 조작 시간에서 실제 프로그램 작성했는 거 가지고 작업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다음 작업은 어떤 걸 하냐면 공정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공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 가공할 공정 계획 세우는 것은 먼저 작업할 부분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자, 공정 계획. 자,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여기서 상면 여유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소재, 실제 가공할 소재는 ABS. 이게 판재로 나오고요. 그래서 판재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톱으로 사이즈 75에 75짜리로 잘라 있어요. 그래서 판재로 나오면 위에 평면이 그래서 치수를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해서 25T면 딱 25T가 안 나와요. 치수를 측정할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판재로 이렇게 보면 자, 측정 위치가 여기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측정하고 여기에 측정할 때마다 약간씩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치수가. 그래서 얘가 평탄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공작물 표면을 위에를 가공을 할 거예요. 페이스 커터로. 그래서 얘를 25T에서 도면 치수대로 20T로 그래서 요건 수정했다고 했어요. 20T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탄도가 안 나와서 여기 치수가 굴곡이 실제는 뭐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미세하게 이런 굴곡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 커터로 가공해서 위에 평탄도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정 계획은 일단은 그래서 공작물 표면 그래서 표면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 커팅 그래서 커팅 위에 상면 0.5mm 날릴 거예요. 페이스 커팅. 그래서 공구는 정면 커터 또는 페이스 커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그래서 페이스 커터는 FC라고 할게요. 페이스 커터의 C. 자, 직경은 몇 파일을 쓸 거냐면요. 도면에서 소재 여유가 75입니다. 이걸 한 번에 가공을 하면 페이스 커터는 80파일을 써야 돼요. 요거 가지고 위에서 한 번에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실습실에 있는 게
머시닝 센터가 4호기예요. 그래서 실습실에 있는 머시닝 센터가 태핑 머신이고요. 4호기여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공구 선정할 때도 엔드밀도 최대, 그래서 홀더 기준으로 해서 12파이가 엔드밀 최대 크기 물림이에요. 그래서 기계도 좀 작고, 그래서 공작물 물려주는 거 해서 척이 BT30입니다. BT30. 그래서 BT30, 40, 50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BT30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구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한 번에 가공하면 페이스 커터 80을 선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얘가 60파일 겁니다. 60이었던가? 그래서 페이스 커터 60. 그러면 얘는 한 번에 가공을 못하니까 두 번에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경로 계획은 이렇게 1차 한 번 지나가고 2차 두 번 지나가게끔 가운데 경로로 해서 얘를 등분해서 대략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서 프로그래밍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형상을 보니까 일단 외곽 가공이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컬러로 쓸 건 그랬나? 자, 두 번째는 요게, 자, 이쪽에 공작물 외곽을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자, 공작물 외곽이 있고요. 그 다음 깊이는 요게 5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내측 가공이 있습니다. 이게 안쪽을 가공해줘야 돼요. 외곽과 내측이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공구는 어떤 걸 쓸 거냐 하면요, 평엔드밀이에요. 바닥이 수평, 그 다음에 척벽이 수직. 그래서 플랫 엔드밀, 그래서 평 엔드밀을 사용할 거예요. 자, 평엔드밀을 사용할 겁니다. 평엔드밀. 자, 그러면 우리가 공구는 실습실에 있는 거 공구 중에 맥스가 직경 12, 그 다음에 10파이, 그 다음에 8파이, 그 다음에 6파이, 5파이, 4파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여기서 공구를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공구 선정할 때 현장에 있는, 그래서 실습실에 있는 공구를 파악을 미리 해놔야 되겠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몇 파일을 쓸 거냐? 일단 도면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절삭폭. 그래서 절삭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삭폭은 여기에도, 자,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는 좀 넓죠. 그 다음에 절삭폭은 또 여기에도 있어요. 안쪽 홈. 여기에도 홈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절삭폭은 안쪽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 R 값이 6.5. 그럼 여기 보니까 그러면 13이네요. 여기도 13. 안쪽을 여기서 돌면서 가공해서 나오려면 13파이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요. 13파이로보다 더 큰 공구를 선정하면 이거보다 가설싸게 될 거고요. 마침 13파이보다 작으면 우리 공구 여기 12파이는 일단 쓸 수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12파이. 자, 근데 이제 요게 폭도 볼게요. 요게도 홈이 요게도 14, 12파이 써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12파이를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걸 선택할게요. 10파이. 12파이 쓸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큰 공구를 쓰는데 10파이를 쓰는 이유는 자격증의 도면에서 10파이 또는 8파이가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10파이를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 보면 홀의 종류가 있어요. 홀. 자, 홀의 종류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래서 6파이 6.8 드릴 가공. 그 다음 또 홀의 종류가 M8 태핑 가공. 가공을 해야 돼요. 드릴.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드릴과 탭이 있어요. 자, 탭의 종류가 먼저 M8입니다. 이 탭을 가공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는데요. 탭 가공에서 선행해야 될 거는 먼저 첫 번째는 그래서 센터 자립하기는 건너뛰더라도 그 앞에 기초 홀 드릴링, 안 찌른 만큼 드릴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 홀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구는 그래서 앞에서 모듈교재에서 공식 어제 살펴봤죠. 안 찌름은 코칭경 바깥 찌름에서부터 피치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자, 호칭경이 M8입니다. 그래서 8 빼기 피치는 1.25예요. 곱하기 1.5가 뒤에가 피치입니다. 그래서 1.25를 빼면 그래서 6.75가 됩니다. 자, 드릴은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0.1 단위로 나와요. 그러면 6. 여기에 가까운 거 6.7 나오고요. 6.75는 없습니다. 그리고 6.8파이 나오고요. 6.9파이 나오고요. 그래서 6.6파이 납니다. 0.1 단위로 기성품으로 판매를 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공식대로 이렇게 빼니까 6.75예요. 그래서 얘는 반올림해서 그래서 6.8로 기초 홀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홀 가공은 드릴 6.8로 하고요. 마침 여기에도 6.8짜리로 드릴 하게끔 이렇게 도면이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나서 탭은 그래서 탭핑 가공을 할 겁니다. 탭은 M8 그래서 탭핑 가공을 할 겁니다. 자격증에서는 엔더밀을 주어질 때 항상 정상용으로 주지 않고요. 공구 하나 가지고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취업해서 실습 가공 쪽으로 취업을 한다면 현장에 가면 항삭 작업과 정삭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엔드밀을 두 개를 쓸 겁니다. 항상용, 정상용하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도 실습할 때 그래서 절삭량을 지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걷어내서 그래서 1차 이걸 한 번에 쭉 정치수대로 가공을 하면 가공할 때 절삭량 칩 배출을 하고 절삭량의 그래서 표면의 거칠기 조도가 깨끗한 치수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삭에서 척벽에서부터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항삭에서 클리어런스 여유는 작게는 100분의 5, 크게는 0.5 정도 남겨놓고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클리어런스 0.2 남겨놓고 항삭 작업하고요. 정삭은 이제 다듬질로 0.2mm만 가공해서 다듬질하면서 치수 정밀도면 표면 거칠기를 매끄럽게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 작업에서 사용할 공구는 그래서 자격증에는 센터 드릴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센터 드릴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다 태핑 가공 전에 못따기도 해줄 거예요. 못따기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전체 못따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못따기 작업할 때 또는 챔퍼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챔퍼밀 사용하지 않고요. 챔퍼 커터는 사용하지 않고 실습실 있는 거 기준에서 엔스밀이 있습니다. 엔드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엔드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날것 각도가 90도. 여기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로 작업할게요. 그래서 요걸 그냥 NC 챔퍼형 NC밀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제가 편의상 스포 드릴로 할게요. 90도짜리로. 이걸로 못따기 작업을 할 거예요. 실습실에 있는 공구가 얘가 직경이 12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12파이짜리로 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공정 계획을 봤는데요. 일단 크게 첫 번째 그래서 페이스 커팅 가공할 거고요. 페이스 커팅. 자, 상단에 가공 다 하고요. 뒤집어 가지고 나머지 4.5mm 그것도 페이스 커팅 날려서 두께도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드밀 가공. 그 다음에 세 번째 홀 가공.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페이스 커팅 하고요. 엔드밀 가공하고 홀 가공을 하도 되고요. 이왕이면 내측 가공할 때 가운데 홀을 뚫어 놓고 엔드밀을 여기서 진행하는 게 홀이 뚫린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그나마 요거는 바로 작업하는 것보다 요 진행하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페이스 커팅, 엔드밀 가공, 그 다음에 홀 가공 하도 되는데 순서는 페이스 커팅을 첫 번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홀 가공을 할 거고 세 번째 엔드밀 가공할 겁니다. 엔드밀은 외곽과 내측 가공으로 그리고 황삭, 정삭으로도 구분할 거고요. 홀은 에서 스포 드릴링 자립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초홀 작업할 때 2개 뚫어줄 거고요. 여기 기초홀, 여기 홀 가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못따기를 좀 할 거고요. 탭 볼트 체결하기 위해서 상단에 못따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태핑 가공을 할 겁니다. 좀 세분한 공정도 돼 있어요. 자, 도면상에서 주소 내용에 보면 도시 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 C5 그 다음에 R5라고 돼 있어요. 자, 도면상에서 치수가 없는 것 도시는 모양으로 실제 그려졌는데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라운드가 분명히 있어요. 라운드. 근데 치수가 없네요. 지시값이 없어요. 이게 얼마라고요?
R5로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는 요게 필렛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지시가 없어요. R가 치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R로. 못따기는 여기는 C는 45도 못따기인데 45도 못따기는 마침 여기는 없네요. 만약에 여기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다. 45도 방향으로 대각선이 있다 하면 거기는 C5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못따기 C 0.2에서 0.3이라고 했는데 가공할 때 여기에서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 모서리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는 일반 못따기로 C 0.2에서 0.3인데 우리는 0.3으로 외곽에 못따기 가공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좀 상당히 길어질 거고요. 한 오늘 내일 이어서 이론 자료도 좀 하면서 매뉴얼도 보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매뉴얼 프로그램 가지고 일은 안 하지만은 요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캠을 하더라도 편집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탭은 마침 여기서 깊이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여기서 관통 전체 뚫어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주소란에 지시가 돼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치수 공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치수 공차가 6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치수 공차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 치수 공차가 마이너스 공차로 돼 있어요. 자, 이론적으로 가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현장에서 실제 가공을 하면서 여기를 측정을 합니다. 이 구간은. 그래서 60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인데 가공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론적으로 딱 60이 나와서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해서 가공을 할 때 항정사각을 구분하더라도 약간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재가공을 하면서 공차, 마이너스 공차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도면 분석은 여기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작성은 싱코 에디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 문서 단축키 컨트롤 N 눌러서 새로운 클릭을 해 주시고요. 새 문서 아이콘. 자, 그 다음에 G코드는 대문자를 써야 돼요. 키보드에서 캡슐 키를 눌러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 이거. 자, %는 저번 시간에도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전성을 할 때 해서 꼭 시작과 끝에다가 %를 입력해 주면 되고요. 전성이 아닐 때는 생략을 하도 돼요. 그래서 전성할 때는 꼭 %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는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생략해도 됩니다. SD카드에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캠에서 3차원 가공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DNC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록에는 프로그램 번호 알파벳 O 그 다음에 숫자는
오늘 날짜가 11월 5일이네요. 그래서 1105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번호입니다. 자리수는 넷째 자리까지 해서 0000에서부터 0번에서부터 9999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G17, 그 다음에 G40, 그 다음에 G49, 그리고 G80, 엔터. 먼저 G17은 XY 평면입니다. XY 평면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두산 매뉴얼에서 보면 여기서 여기 머시닝 센터입니다. 그래서 머시닝 센터는 수직형 머시닝 센터가 있고요. 여기 있는 수평형 머시닝 센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작물을 여기에 설치한다고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자, 여기에서도 공작물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 스핀들 주축이 위쪽에 있네요. 그러면 이제 공구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자, 근데 이제 얘는 주축이 그래서 얘는 수직하게 돼 있는데 얘는 옆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축 공구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엔드밀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수직형 머시닝 센터는 공작물에 에서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수평형 머시닝 센터는 이게 회전 테이블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옆면, 뒤쪽에도 옆면이 있겠죠. 옆면 위주로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좌표계는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다가 공작물 좌표기를 설치하고 자, 이렇게 설치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Y축, Z축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윗면이니까 XY 평면이에요. 그래서 XY, Z, XY, Z 이렇게 배열하면 XY 평면이 G17 공작물 윗면에다가 도형을 배치해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Z, ZX 이거로 바꿔서 XZ 평면을 G18 평면. 자, 그러면 여기는 X가 얘가 되고요. Z가 얘게니까 요게 노란색 정면이 G18 평면입니다. 그 다음에 YZ 평면, 얘가 G19 평면이에요. 자, 옆에서 보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Z가 되니까 이쪽 위, 이쪽 면이 해서 G19 평면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에서 클램핑하고 얘가 회전을 합니다. 원형 테이블이.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에 도면을 배치했을 때 옆에서 작업하고, 그 다음 또 얘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하게 돼요. 얘가 수평형 머시닝 센터. 그래서 공작물 기준을 해서, 윗면 기준을 해서 하는 게 수직형 머시닝 센터고요. 앞면이랑 측면, 즉 4개 면, 측면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수평형 머시닝 센터예요. 참고로 우리가 실습하는 거는 실습실에 있는 기계는 여기 있는 수직형 머시닝 센터만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요거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G17이 그래서 공작물 평면을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XY 평면이에요. 수직형 머시닝 센터는 전원 키면서 디폴트로 좌표계 평면이 17이어서 그래서 자동 로딩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얘를 생략을 해도 이렇게 집어서 생략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그래서 G17을 해서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기능. 그래서 G40 경보정 취소, G49 길이 보정 취소, G80 사이클 취소가 있습니다. 요거 보정 기능은 뒤에서 좀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G21. 요게 이제 단위 설정하는 거고요. G28. 그 다음에 G91. 그리고 Z0 엔터. G28 X0 Y0. 자, 그러면 자, 뒤에서 G21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좌표 어드레스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에 대한 이제 앞으로 도면에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 좌표 어드레스가 오게 되는데, 이때 좌표 어드레스의 거리값, 뭐 X로 100mm 간다, X로 10mm 간다, X로 3mm 간다. 그래서 데이터 거리값이 있는데 얘가 밀인지, X가 3인치, X가 5인치, X가 1인치, X가 0.5인치. 그래서 단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치수, 좌표에 관련된 단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두에다가 해서 앞부분에다가 G20 그래서 G20이 인치가 되고요. G21이 그래서 미리 단위입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얘는 인치, 요거는 미리. 그래서 단위계가 먼저 옵니다. 참고로 여기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단위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머시닝 센터는 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그래서 미리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21도 생략을 해도 실습실에 가서 기계 전원을 켜고요. 컨트롤러 전원까지 켜면 컴퓨터가 부팅되듯이 컨트롤러가 부팅이 되는데, 그때 디폴트로 로딩되는 설정 값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얘도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G28 기계 원점 복귀 시키는 명령이에요. 컬러가 그래서 기계 원점 복귀, 기계 원점 복귀는 시키는 명령입니다. 자, 한 줄 지령 방식이 아닌 두 줄 지령 방식으로 쓴 거는 먼저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요. 그리고 G28, X0, Y0에서 공구가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XY 위치로 원점 위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두 줄 지령 방법을 쓰는 거는 현장에서 머시닝 센터의 테이블 위에다가 공작물 하나만 가공할 때는 이거 우리 매뉴얼에 보듯이 G28, G91, X0, Y0, Z0 해서 동시에 3축으로 원점 복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Z축으로 그 다음에 XY로 원점 복귀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실제는 XY는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개 공작물을 물려서 가공할 때는 공작물 높이 사이즈에 따라서 옆에 충돌 간섭이 발생돼서 충돌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주로 Z축으로 원점 복귀하고 XY로 작업을 합니다. 반대로 가공할 땐 접근할 때 XY로 움직이고 그리고 Z축으로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G91은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공할 때 앞에 공정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에 따른 공구. 그래서 모듈 교재를 볼게요. 자, 작업 공정별로 필요한 공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상에서 페이스 커터 또는 정면 커터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서터 팁을 여기에서 꽂아서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는 공작물 표면 가공할 때 사용하는 공구고요. 그 다음에 엔드밀. 그래서 그림 이미지로 보니까 바닥이 날이 있는 센터 커터 엔드밀. 참고로 바닥이 날이 없는 센터 홀 엔드밀도 있어요. 그거는 옆날 위주로 가공하는 거고요. 얘가 있어야지 센터에 바닥에 날이 있어야지만 홈 가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있어서 내측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날 엔드밀, 2날 엔드밀. 우리는 2날 엔드밀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엔드밀 가공에서 외곽과 내측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이렇게 생겼는데요. 참고로 우리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센터 드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초 홀 작업할 때 드릴. 자, 요게 이미지가 100피스짜리입니다. 그래서 100피스짜리가 되고요. 참고로 저희도 실습실에 요거랑 또 한 세트 더 있어요. 요건 사각형인데 원형으로 되어 있는 100피스짜리가 있고요. 그래서 드릴 6.8짜리 드릴 공구 이미지가 되고요. 그 다음 카운터 싱커. 근데 참고로 저희는 요게 아닙니다. 요것도 있습니다만은 요걸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NC용 못따기 공구는 여긴 이미지 없지만은 그거로 얘랑 비슷하게 근데 자루랑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게는 탭 가공을 해야 돼요. 나사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파이럴 탭. 그래서 실습실에도 스파이럴 탭이 있어요. 그래서 공구. 자, 그러면 다시 돌아서 첫 번째 작업이 그래서 페이스 커트입니다. 편의상 1번에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T 그래서 T01 M06 갈로 해서 페이스 커터 페이스의 F 커터의 C D 직경은 저희가 있는 게 60파이 80짜리가 있으면 한 번에 지나가면서 가공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할게요. 80짜리가 있었던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M01
자, 그리고 G00, 그 다음에 G90, G54, X-20, Y-20. 죄송해요. 요거는 잠깐 X, 그 다음에 Y-20은 아니고요. 이건 살짝 빈 공간으로 띄워놓을게요. 요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S 회전수는 3000rpm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03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T01, M06. T는 공구 기능이고요. 공구 기능입니다. 진행 범위는 에서 01에서부터 99번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구대가 있고요. 그래서 공구대에서 장착할 수 있는 공구 크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24개, 그 다음에 30개, 그 다음에 뭐 50개 이상도 해서 기계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구대는 앞에서 매뉴얼을 조금 다시 더 보면 그래서 머시닝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공구 매거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옆에 보면 홀더, 자, 여기서 공구를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다가. 근데 우리는 요게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태핑 머신이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어요. 얘가 앞쪽 부분에서 이렇게 앞에서 돌아가요. 얘는 옆에서 돌아가는데요. 사이즈가 큰 거는 다 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구를 장착할 수 있는 요게 풀포스트가 요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개수가 얘가 30개냐 또는 24개냐에 따라서 장착할 수 있는 게 정해집니다. 자, 근데 우리는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페이스 커터를 1번에다가 장착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내가 프로그램 먼저 작성했다 그러면 실습실에 가서 공작물 세팅을 하고 공구도 준비해서 페이스 커터 60짜리를 1번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01, M06이라고 썼는데요. 이렇게 썼는데 얘를 T1, M6으로 써도 돼요. 숫자 앞에 1은 생략 가능해요. 리딩 제로 요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T1, M6을 써도 되고요. T01, M06으로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워드와 워드 사이는 공백을 줘서 띄웠는데요. 얘를 붙여서 T1, M6 붙여서 써도 돼요. 근데 매뉴얼은 붙였으면 나중에 이제 오타가 있는지 수정을 검도를 해야 될 때 붙여서 쓰는 것보다 띄워 있어야지만 워드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예. 예, 제가 현장에서 일할 때 T1 M6을 그냥 M6 T1으로 앞에 M6을 먼저 붙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죠? 예, 상관없어요.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이게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워드라고 했어요.
얘도 한 개의 워드, 얘도 하나의 워드, 얘도 하나의 워드, 하나의 워드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워드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알파벳과 수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최소 단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워드예요. 그래서 알파벳을 어드레스라 하고요. 그래서 80은 수치 데이터입니다. 이게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줄 단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요 줄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블록이라고요. 블록의 끝을 알려주기 위해서 EOB를 붙여주는데요. 얘를 EOB라고 합니다. 그래서 end of 블록의 것. 근데 우리는 여기서 EOB라는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싱크 에디터에서 줄바꿈 끝에다가 엔터를 다 입력하면 이 엔터가 기계에 전송되면서 EOB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EOB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실행하는 단위. 그래서 기계가 실행하는 단위는 블록이에요. 요거 첫 번째 블록 퍼센트 빼고 첫 번째 블록,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네 번째 블록, 다섯 번째 블록, 여섯 블록. 블록 단위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실행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한 번에 읽어요. 블록 단위.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그래서 요거를 M6 그 다음에 T1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M6 T1 써도 되고요.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G17, G40, G49, G80도 얘도 G80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작위로 어차피 한 줄씩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 순서도 상관없어요. 단 여기서 G28, X0, Y0에서는 이거는 XY가 먼저 오면 안 돼요. 이 좌표에 관련된 어드레스는 G코드 다음에 와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XYZ, 좌표에 관련된 어드레스 종류는 그래서 좌표 이거는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좌표에 관련된 어드레스는 X축, Y축, Z축, 회전축, A축, B축, C축. 그 다음에 원호의 크기, R값. 그 다음에 IJK 지령, 원호의 크기를 표현할 때 그래서 시작점에서 중심 거리를 이용하는 IJK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반에서는 UVW도 있고요. 자, 이런 좌표 어드레스는 항상 G코드 다음에 와야 되고요. 이건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G코드. 자, 그러면 요거 있죠? 요게 좌표 있죠? 요거는 앞에 갈 수 없으니까 G00, G90, G54는 뭐 G54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G00 쓰고 그 다음에 G90 이거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줄 단위로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블록은 최소 한 개 이상의 어드레스, 워드가 오면 돼요. 그래서 줄 단위로 실행할 때 최소 한 개 이상의 워드. 자, 여기는 한 블록에는 하나의 워드가 왔고요. 두 번째 블록, 여기는 3번. 세 번째 블록에는 4개의 워드가 왔고, 그래서 요게 개수, 이쪽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블록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워드의 개수 제약은 없습니다. 10개, 20개 쓸 수도 있습니다. 단 동작의 제약은 있어요.
직선 가공하라 G01, 원어 가공하라 G02 또는 G03. 요걸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동작이. 요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워드의 제약은, 수량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갈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요. 얘를 주상문이라고요. 갈로로 시작하고 갈로로 닫혀주면 돼요. 이 주상문도 먼저 여기 있는 G코드, M코드 이런 코드 앞으로 올 수는 없어요. 아예 주성문으로 이렇게 한 블록을 차지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주성문은 여기 프로그램 코드 뒤에 와야 되고요. 아예 통으로 주성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참고로 빈 블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빈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엔터, 이것도 가능해요. 자, 주성문은 항상 소갈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사용하는 블록의 시작과 끝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엔터 해가지고요. 자, 7번 블록에는 주성문의 갈로 열기는 있는데 닫기가 없어요. 7번 블록에는, 8번 블록에는 이렇게 갈로 닫기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알람이 떠요. 그래서 항상 사용하는 블록에 열기, 갈로 열기, 갈로 닫기가 있어야 됩니다. 갈로 아래 갈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갈로만 사용하고요. 중갈로, 대갈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성문. 그리고 주성문에는 요게 영어로 써주시고요. 한글은 쓰면 안 됩니다. 검정 프로그램에서 한글 써도 상관없어요. 검정 프로그램은. 그럴 때는 기계에서 상관없는데 기계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한글이 기계는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전송되면서 한글이 깨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 주성문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깨져가지고 다음 블록으로 자동 넘어가거나 그래서 가공할 때 알람이 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요게 페이스 커트니까 요게 가공 1번 공구 가지고 공작물 표면 가공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